네, 우선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를 소화해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독일의 닥스 지수 확인해 보시면 0.78%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또 이어서 영국의 FTSE 100 지수도 0.57%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1%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이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32%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이 도이체뱅크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상향함에 따라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독일 지수, 영국 지수, 그리고 프랑스 지수까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에너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WTI 가격이 2.72%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가 2.42%, 그리고 두바이유가 1.65%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은 WTI 가격이 2%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7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뚫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70달러 선을 밑돌게 됐었고 69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2%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71달러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브렌트유도 두바이유도 이렇게 1%에서 2%대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인해서 국제 유가도 함께 상승불을 켜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나오면서 원유 수요 우려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전략 비축유 재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WTI 가격도 다시 한번 2%를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속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1.55% 하락했고요. 그 외에 은 가격도 3%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3.25% 밀려 내려갔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에는 0.85%로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금 가격 그리고 은 가격은 약세 흐름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금과 은 가격이 하락한 것은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 좀 위험자산 쪽으로 투자 심리가 기울게 되면서 이렇게 금 가격과 은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가 0.36%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5%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1% 올라주면서 이렇게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에서는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은 고용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우선 미국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결과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가 전월 대비 19만 9천 명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월가의 전망치였던 18만 명에서 19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실업률도 전월 대비 0.2% 하락한 3.7%로 집계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고용시장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을 했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사실 강한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더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이 됐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과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연착륙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의 주가 결국에는 0.74% 상승하며 19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큰 폭의 상승률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애플과 관련해서는 체크해봐야 할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퇴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소식도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봉 차트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11월 10일부터 이제 12월 8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 195달러 선을 넘어섰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까지 체크해 보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게 될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허니웰 살펴보겠습니다. 허니웰도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허니웰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183달러였던 주가가 199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1%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194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가긴 했지만 이제는 2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허니웰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방산기업인 허니웰 인터내셔널이 냉난방 장치 생산업체인 캐리어 글로벌의 보안 사업을 약 50억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6조 6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서 허니웰의 주가 이번 한 주 흐름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는 룰루레몬 살펴볼 텐데요. 룰루레몬의 주가가 무려 5% 넘는 강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5.37%의 상승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5.37% 오른 489달러 선에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 달간의 흐름 확인해 볼 텐데요. 11월 10일에는 이제 40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이번에는 493달러 선까지 장중에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룰루레몬은 3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5%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4분기 예상치를 밑도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실망감에 장중에는 493달러 선까지 올라갔지만 이 실망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상승폭이 489달러 선까지 제한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88%로 1% 조금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7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11월 막바지까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384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좀 하향 추세를 그려나가는 그래프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CMA 오픈 AI 파트너십 조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다는 점도 이슈 체킹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살펴볼 텐데요. 8.0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64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FDA 유전자 편집 치료가 승인됐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YTL과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1.9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475달러 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켓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로켓랩의 주가 2.13% 상승하면서 4.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 연 이틀 이렇게 상승불을 켜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 4.93달러였는데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4.8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이 카이스트와 2024년 관측 위성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기록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양도세 기준을 완화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이끌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미국 증시가 지난주 목요일 시장 상승불을 켜내면서 국내 증시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지수 1.03% 상승해줬고요. 2,517포인트의 마감을 형성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탄력 받아 나가면서 2.11%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무려 830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선물 지수도 확인해 보시면 1.46%의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이제 중국 인산 암모늄 소식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국 인산 암모늄 수출 통제 조치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유니온이 3.39% 상승한 6,1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 화학비료 원료로 쓰이고 있는 인산 암모늄을 수출 통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화학비료 원료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 시장에 급등해줬습니다. 중국은 이 화학비료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인산 암모늄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중국의 인산 암모늄과 관련해서 의존하고 있는 정도도 95%의 비율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출 통제가 이어질 경우에 우리나라가 받게 될 타격감이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기업들 쪽으로는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따라서 효성 OMB가 13%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조비도 7.49%, 남해화학이 6.12%, 유니온 머티리얼이 4.14%, 유니온이 3.39%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반도체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반도체주들, 이 코스피에서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나머지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우선 미국에서 두 가지 호재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국 AMD 쪽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밝혀왔고요. 또 구글에서는 이 제미나이를 공개한 효과가 금요일 시장에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반도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리노공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AMD는 전날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시장에서 AMD의 주가가 10%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이 AMD는 투자자 행사를 통해 자사의 AI 전용 칩 인스팅트 MI300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MI300X가 엔비디아의 H100과 비교했을 때 이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까지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H100과 비교했을 때 추론 능력이 1.6배가량 뛰어나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까지도 함께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공개를 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금요일 시장부터 반영이 되면서 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주반도체가 26%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안에서 제주반도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뜯어서 볼 텐데, 제주반도체는 저용량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메모리 팹리스 기업인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이어서 온디바이스 AI 구현의 필수적인 LPDDR 매출 비중이 약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주반도체의 저전력 반도체는 스마트시티용 기기에 탑재가 되고 있고 5G IoT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팩토리용 연결기기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가 이제 내년부터 프리미엄 이 보급형 라인업에 AI 기능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주 반도체가 생산을 하고 있는 LPDDR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제주 반도체의 주가가 금요일 시장 26% 넘게 급등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8,940원에 7일 목요일 국내 증시에서 마감가를 형성을 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급등을 해주면서 10,000원 선을 뚫어내고 11,000원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군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